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4월 20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 참조하여 가족방 입장하셔서 회원님들과 정보 교환 및 분석 조합자료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프리미어리그 루턴타운 대 브렌트퍼드. 루턴타운은 강등권인 1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17위 팀과의 승점 차가 1점이기에 한 라운드 결과에 따라 잔류권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비록 최근 맨시티와 아스날, 토트넘 등 상위권 팀을 만나 패하긴 했지만 본머스전 승리로 승점 3점을 따낸 것이 컸습니다. 부진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승점 추가를 잘했고 이 경기를 통해 홈 연승에 도전합니다. 타운센트와 모리스, 우드로우 등이 홈에서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브렌트퍼드는 최근 4경기 무패를 이어가며 잔류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15위긴 하지만 강등권과 승점 7점 차를 유지 중이기에 남은 5경기에서 2승 정도만 따내도 프리미어리그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추격자인 루턴 상대로 무리한 경기 운영보다는 담스고르와 밥티스테, 야넬트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수비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접전을 봅니다. 루턴이 홈에서 강팀 상대로도 승점 추가를 잘하는 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콜린스와 예르겐센 등 피지컬 좋은 중앙 수비가 상대 공격수인 모리스를 90분 내내 저지하며 경기에 임할 것이고 중원이 협력 수비에 나설 브렌트포드가 쉽게 공간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수비를 강화하고 나설 원정팀이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벌리. 셰필드는 강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잔류로 가는 17위와 승점 차가 10점이나 벌어졌기에 남은 일정에서 2패만 당해도 챔피언십으로 추락합니다. 기회는 남아있지만 최근 경기력과 분위기상으로는 반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 남기 위해 남은 시즌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하머와 오스본 등이 최전방과 간격을 좁히며 공격에 가담할 것입니다. 벌리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잔류로 가는 팀과의 승점 차가 6점이기에 다음 시즌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5경기에서 1패만 당하는 등 나름 승점 관리를 하며 마지막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막심과 에크달, 비치뉴 등 최종 수비가 3경기 연속 상대를 1득점 이하로 막아냈고 베르게의 중원 존재감도 살아났습니다. 셰필드의 승리를 봅니다. 벌리는 최근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포파나의 공격 부담이 큽니다. 포스터와 라르센 등 측면 지원이 적기에 포파나가 해결하지 못하면 끌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머와 오스본이 중원에서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홈의 2점을 누릴 셰필드의 승리를 노려야 합니다. 세리에요. 제노아 대 라치오. 제노아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피오렌티나 상대로 승점을 따냈습니다. 더비 라이벌인 삼프도리아가 강등된 이번 시즌 승격대에 올라왔는데 안정적으로 잔류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요한 바스케스와 대 윈터 등이 버티는 수비가 워낙 안정적이기에 강팀 상대로도 쉽게 선제골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태리 국대 공격수인 레테기가 구드먼슨과 더불어 공격을 잘 이끌었습니다. 라치오는 지난 라운드에서 살레르니를 완파했습니다. 챔스에서 홈 승리를 지키지 못하며 탈락했고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결승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데 리그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임모빌레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카스테야노스가 최전방에 나서 공격 상황을 잘 이끌었고 베지노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습니다. 접전을 봅니다. 라치오는 안데르송과 페드로 등이 2선과 최전방을 오가며 최전방에 카스테야노스를 지원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델리와 프렌드럽이 나서는 제노아 중원은 점유율도 잘 가져가는 데다 수비 보호도 되는 조합입니다. 안정적으로 수비를 보호할 중원을 앞세워 제노아가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입니다. 칼리아리 대 유벤투스. 칼리아리는 인텔의 연승 행진을 가로막으며 지난 경기에서 선두팀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최강팀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하긴 했지만 우즈벡의 스타 공격수인 쇼무로도프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아탈란타를 잡았고 인테르에 비기는 등 강팀 상대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이며 이제 강등권과 승점 4점 차이를 벌렸고 잔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술레마나와 마쿤부 등 중원의 경기력도 크게 올라온 시즌 막판입니다. 유벤투스는 밀란의 승점 6점 뒤진 3위입니다. 그러나 4위팀의 승점 4점 차이로 앞서 있기에 다음 시즌 챔스 진출 가능성은 높습니다. 최근 최전방 마무리에 고전하며 골이 안 나오긴 했지만 브레모와 다닐루, 산드로 등 브라질 국대 수비수들이 수비 라인을 물샐 틈 없이 지켜냈고 로카텔리의 수비 가담이 원활했습니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봅니다. 칼리아리의 최근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유벤투스는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안정적인 수비가 있습니다. 로카텔리와 라비오 등 수비를 보호할 선수들도 있기에 칼리아리의 골문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키에사의 뒷공간 침투 외에도 블라우비치와 일링이 역습으로 경기를 주도할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프리메라 리가 빌바오 대 그라나다. 빌바오는 비아레알과 비기며 5위를 유지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최근 승점 추가를 잘하는 상황이기에 4위에서 내려온 이후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있기에 4위를 포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니코와 이나키 등 윌리엄스 형제가 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수비 라인은 레알과 바르샤 등 선두권 팀에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라나다는 지난 라운드에서 알라베스를 잡고 승점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부진한 시즌이 이어졌기에 잔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남은 7경기에서 전승에 가까운 성적을 내며 경쟁팀들의 부진을 발해야 합니다. 때문에 원정 무승부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난 라운드에 나란히 골을 기록한 우준이와 루카스 보이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빌바오의 승리를 봅니다. 그라나다는 홈에서 지난 라운드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원정에서 시즌 내내 경기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루비오와 네바, 멘데즈 등 수비도 불안하기에 구르제타와 윌리엄스 형제가 공격을 이끌 홈팀을 저지하기 어렵습니다. 베스가와 산세트의 중원 장악도 있을 빌바오가 승리할 것입니다. 셀타비고 대 라스팔마스. 셀타비고는 지난 라운드에서 베티스에 패하며 강등권 팀들의 추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라르센의 골이 나왔지만 아스파스와 밤바가 수차례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아직은 18위 팀과 승점 3점 차이기에 잔류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락세의 라스팔마스 상대로 승리하며 강등권과 격차를 벌리는 게 우선입니다. 벨트란과 소텔로 등 중원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라스팔마스는 강등권과 승점 10점 차이 이상을 벌렸기에 다음 시즌도 라리가에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최하위 팀인 알메리아에 패한 것을 비롯해 4연패를 당했습니다. 강팀 상대로도 승점을 잘 따내며 내심 유럽 대항전 진출도 노렸는데 이제는 유종의 미를 노려야 합니다. 단 이번 원정에는 중앙 수비수인 코코가 징계로 빠지는 악재가 있습니다. 셀타의 승리를 봅니다. 라스팔마스는 측면 화력이 좋은 팀이지만 최근 측면에 활발한 돌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원정 경기력의 저하도 큽니다. 라르센과 아스파스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벨트란의 중원 지원이 있을 셀타가 승리할 것입니다. 바에카노 대 오사수나. 바에카노는 지난 라운드에서 헤타페와 비겼습니다. 알메리아와 그라나다가 압도적인 최하위권으로 쳐지며 강등 한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라리가인데 남은 한 자리로 내려가지 않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그들 역시 승점이 간절합니다. 강등으로 가는 18위 팀과 승점 차가 6점이고 최대한 남은 라운드에서 승점을 따내야 합니다. 다행인 건 르젠과 무민 발리우 등이 나서는 수비가 탄탄하다는 점입니다.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경기 내내 발렌시아를 두들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강등권과 승점 14점 차이를 벌리며 안정적인 잔류권을 유지 중입니다. 특히 원정에서 승점을 잘 따냈기에 이번 시즌도 중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몬카율라와 토로 무뇨주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며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접전을 봅니다. 라요는 최근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등 수비가 안정적입니다. 발렌틴과 포레즈 등 중앙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도 잘 되고 있고 측면도 견고합니다. 오사수나의 스트라이커인 부디미르 제어만 잘한다면 라요가 원하는 승점 1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 대 아우크스부르크.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슈투트에 패했습니다. 원정 승점을 노리고 나선 경기에서 마르무시와 샤이비 등이 적극적인 공격으로 나섰는데 상대의 수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7위권 팀들의 승점 3점 차로 추격당하며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홈 경기를 승리하면 경쟁자들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우크스는 우니온을 완파하고 유럽 대항전 진출에 대한 의지를 이어갔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TH와 더불어 팀이 기대하는 미첼이 골을 터뜨렸습니다. 호펜하임에 패하며 다소 주춤하기도 했지만 승점 3점을 뽑아냈고 이 경기를 잡으면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승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봅니다. 아우쿠스는 데미로미치와 TH 등이 나서는 최전방의 마무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원정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력 기복이 있습니다. 크나우프와 은쿤쿠가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휘저을 것이고 마르무시와 에티키테가 골을 노릴 프랑크푸르트가 승리할 것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보움. 볼프스는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패하며 강등 위험성이 생겼습니다.
다이렉트 강등이 되는 17위와는 승점 6점 차를 유지 중이지만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16위와의 승점 차는 2점에 불과합니다. 만일 이 경기를 패하며 마인츠가 승리한다면 순위가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순위 경쟁 중인 보움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베렌스와 아민사르, 요나스 빈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움은 역시 강등 위험성이 큰 팀입니다. 시즌 초중반까지는 홈에서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며 중위권에 위치해 있었는데 어느덧 15위로 추락했고 16위에 승점 1점 차까지 추격당했습니다. 그나마 지난 라운드에서 하이덴하임 상대로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홈의 2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사노와 호프만 등 최전방 공격진들이 부진한 최근을 보내고 있습니다. 볼프스의 승리를 봅니다. 보움은 스콜터백과 마쇼비치 등이 수비진을 이끌고 있지만 최근 측면 수비가 공간을 너무 내주고 있습니다. 게르하르트와 아민사르가 측면을 돌파로 넘어서 기회를 만들 것이고 요나스 빈과 마예르가 해결할 볼프스가 홈의 2점을 살릴 것입니다. 쾰른 대 다름슈타트. 쾰른은 지난 라운드에서 미넨에 패했습니다. 보움을 잡으며 강등권 탈출을 노린 상황이었는데 리그 2위 팀을 넘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잔류 혹은 승강 플레이오프행을 노릴 수 있습니다. 15위 팀과 승점 차가 5점에 불과하기에 연승에 성공하면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 이 경기를 잡아야 그런 기회를 이어갈 수 있고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다만과 알리두, 티게스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고 류비치치는 중원에 라인을 올릴 것입니다. 다름슈타트는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승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남은 5경기에서 1패만 당해도 강등이 확정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16위 팀과도 골득실 차가 워낙 많기에 1패를 당하면 바로 2부행입니다. 때문에 무승부는 의미 없고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쾰른의 승리를 봅니다. 다름슈타드의 동기부여도 확실하지만 결과를 동기부여로 만들 전력이 아닙니다. 최전방에서 해결할 선수가 없는 데다 수비도 불안한 원정팀 상대로 쾰른이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하며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것입니다. 호펜하임 대 메넨글라트바흐. 호펜하임은 마인츠 원정에서 대패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윙백인 카더라백의 선제골이 터지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이재성을 필두로 공격진이 몰아친 마인츠에 완패했습니다. 때문에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으로 가는 순위와 승점 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6점 차를 유지 중이기에 기회가 남아있고 이번 홈경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크라마리치와 베우호스트, 베이어 등이 스리톱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넨글라트바흐는 볼프스 원정을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도르트문트에 패하며 주춤했습니다. 아직 잔류권 순위를 지키고 있지만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16위와의 승점 차가 5점에 불과하기에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리한 공격적 운영보다는 수비 위주로 경기에 나서며 실점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호펜하임의 승리를 봅니다. 글라드바흐는 부상 중이던 플레가 돌아와 응고모호와 공격을 이끌지만 시즌 막판 경기력 기복이 있습니다. 또 원정이라는 점도 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더라백과 유라색이 돌파로 측면을 넘어설 것이고 베르호스트가 제공권을 장악할 호펜하임이 경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